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오늘은 1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10중 8구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설계사들이 왜 이렇게 1에서 5종 수술비를 넣은 플랜을 자주 제안하는 걸까요? 과연 이 특약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1에서 5종 수술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약관상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나아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체크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와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술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수술도 있고 보장하지 않는 수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에서 5종은 질병과 상해로 구분되지만 약관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질병 1에서 5종 약관, 상해 1에서 5종 약관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1에서 5종 약관 안에서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1에서 5종, 원인이 상해면 상해 1에서 5종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열, 비관열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1에서 5종 수술비라도 어떤 수술까지 보장하는지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1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관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에서 5종 수술비 분류표를 보시면 피부 부위인지 근골격계 부위인지 아니면 특정 장기 부위인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수술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어 1에서 5종 구분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피부 유방의 수술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기타 유방 수술인데요. 분류표 옆에 보시면 이 항목은 1로 표기되어 있어 1종 수술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이라면 1종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타 유방 수술에는 어떤 시술이 포함될까요? 바로 맘모텀 시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근골 수술입니다. 근골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근은 근육, 골은 뼈를 의미합니다. 즉 근육이나 뼈에 대해 이런저런 수술을 했을 경우 몇 종 수술에 해당하는지 분류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7번 항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골 수술, 즉 코뼈 수술인데요. 이 상품 약관에서는 1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밑에 단서 조항이 있죠. 바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드디어 관열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8번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과 관련된 수술 항목에 관열 수술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맹장 수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맹장 수술을 하려면 먼저 배를 절개하게 됩니다. 절개를 하면 복부 내부 장기들이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맹장을 찾아 제거하죠. 이처럼 절개를 통해 직접 장기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방식을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관열 수술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하는데 배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처럼 식도를 통해 관을 넣어 맹장 부위만 절제한 뒤 같은 경로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즉 절개에서 직접 보고 제거하는 건 관열, 절개 없이 다른 경로로 제거하는 건 비관열이죠. 다만 이 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열, 비관열 구분은 약관상의 개념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최근 들어 비관혈 수술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8번 항목의 상악골 수술은 관혈 방식이어야만 2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비관혈이면 2종이 아니죠. 그렇다고 비관혈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만 1에서 5종 수술비는 관혈과 비관혈을 구분해 보장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흡기계 흉부수술 항목을 보면 17번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약관상 1종 수술비로 분류되어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1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 비장수술은 말 그대로 혈액의 흐름과 관련된 장기나 혈관계통을 의미합니다. 약관상 22번부터 28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건 23번 하지정맥 근본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열 수술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으로 약관에서는 1종 수술비에 해당됩니다. 또 28번을 보면 부정맥 환자에게 심장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인공심박 조율기 이식 수술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3종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화기계 수술은 장기와 부위가 다양하다 보니 실제 청구 사례도 많습니다. 약관 항목을 보면 그 가지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36번 담낭, 담도 관열 수술은 담낭염 등 염증으로 쓸개를 절제하는 경우인데 약관상 개복수를 수반했을 때에만 3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관열 방식으로 담낭 절제술을 했다면 종 분류가 달라집니다. 또 41번 충수절제술은 2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44번 치루, 타랑, 치액 근본 수술의 경우 근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일 때만 인정이 되며 이 경우 1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치질 근본 수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뇨기계, 생식기계 수술 항목을 보면 47번 방광류, 요실금 교종 수술은 1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즉 요실금 관련 수술을 받으면 1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번 제왕절개 만추술 역시 1종에 해당합니다. 출산 시 제왕절개로 분만하게 되면 약관 기준에 따라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내분기계 수술 항목, 신경계의 수술 항목, 시각기의 수술 항목을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건 63번 안검하수 수술, 눈꺼풀이 처진 경우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1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 시각기의 수술 항목을 보면 71번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 관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에만 1종에 해당하며 흔히 말하는 백내장 수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청각기의 수술과 상기 이외 수술 항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치료죠. 체외 충격파 세덕술, 1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88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관열, 비관열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지금 보면 관열 수술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비관열 수술은 1에서 5종에서 안 해주는 건가?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요. 비관열 수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88번입니다.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이 경피라는 얘기는 이제 피부를 통과해서 뭔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비관열입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뇌하고 심장을 만약에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으로 한다 3종, 그리고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비관열 내시경과 카테터로 한다 그러면 2종, 그리고 비뇨기,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은 1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관열 수술일 때는 앞에서 쭉 나왔었고요. 비관열일 때는 이렇게 부위별로 1종, 2종, 3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암 수술도 비관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1에서 5종 수술비에 포함되나요? 암 관련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방식과 부위에 따라 약관상 3종 또는 5종 수술비로 구분되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방사선 치료 있죠. 자, 약관을 보면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악성신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을 쏘인다. 그러면 이럴 때는 3종,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치료 역시 3종 수술비로 분류되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1에서 5종 수술비가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작게는 제왕절개나 치액 수술부터 크게는 암, 뇌, 심장 관련 수술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소규모 수술은 그에 맞는 소액, 대규모 수술은 그에 준하는 고액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세부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흡뼈 수술 자체는 약관상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사유가 비중격 망곡증일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장 제외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코뼈 수술이라도 원인이 비중격 망곡증이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보험사는 이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핵, 치료 수술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해당 수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회사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보장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약관상 1종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보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일부 회사는 보장하지만 또 일부 회사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보험사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검하소 관련 수술입니다. 특히 안검 내반증이 원인인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여부가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즉 안검 내반증으로 안검하소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회사의 1에서 5종 특약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변화 흐름을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비 특약이 따로 없어도 실비 청구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 5세대 실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비급여 수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비가 수술비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는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진단비 중심 설계를 선호했었고 수술비는 실비로 보완하려고 했지만 최근의 변화를 보면서 제 보험에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은 유지하면서 수술비 특약만 추가 가입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보험대학을 검색하시고 궁금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계부터 심사, 가입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